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나요? 29.3%에서 30.4%로 30%대 재진입했다고 합니다. 리얼 메타. 예, 8주 만에 하락세 멈췄다. 부정평가도 내려오고 박순의 경질, 출근길 문담 형식 변화에서 달라진 태도가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에요.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1.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림세를 8주 만에 멈추고 상승했다. 예. 뭐 긍정 평가가 대체적으로 다 저 지역에서 꽤 많이 올랐네. 대전, 세종, 충청 오르고 5%는 올랐어요, 여기.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올랐고 대구, 경북에서도 오르고 서울에서도 올랐다. 예, 광주, 전라에서는 좀 빠졌다. 70대 이상, 40대, 20대도 오르고 예, 어느 정도 좀 반등해서 올랐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뭐 오름세가 이렇게 예 약간 소폭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고 지금 무당층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요걸 쪼끔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조사는 이준석 기자회견 전 거야 형님. 예. 예. 이준석 기자회견 전에 끝난 조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아마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제 반영 조사가 그때쯤 나올 거예요. 예, 요 조사를 좀 한번 유심히 보죠. 자, 1일 조사로 한번 볼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사에서 이게 1일 조사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지점을 보면은 여기 요 수요일부터 지금 오르고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도 부정 평가가 약간 내려가고 있지만 계속 20%대 후반대에 있다가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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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수, 목, 금 연달아 지금 올랐다라는 거예요. 연달아. 어. 그러면은 왜 올랐을까? 어. 요 3 일에 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인제 중요한 요소겠죠. 사실은 저번 주의 이슈들을 좀 모아 보면은 별로 좋은 일들이 많지가 않았거든. 뭐 어떤 실언 논란들이 있었고 또 뭐 대변인 과거 이력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대통령실 이런 그 사진 논란도 있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 그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되거든. 그래 나 뭐 이렇게 뉴스를 막 찾아봤어. 찾아봤는데 내가 이건 내 뇌피셜이야.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수요일 날부터 어 아주 기괴한 뉴스 하나가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차기 당대표 순위에 유승민이 1 위 했다는 뉴스야. 나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좀 비판을 하더라도 이재명을 뽑을 생각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에 비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는 건 당연하듯이 아무리 그래도 '유승민을 찍을 수는 없다.'라는 이런 보수층의 응집이 그때부터 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대로 가다가 진짜 유승민이 당대표 되겠다.' 혹은 뭐 '너무 유승민이 키워지는 거는 좀 안 된다.' 어떤 이게 방법적 지지 철회라고 할 수 있겠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지 처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승민이 1 위를 한다는 이런 정말 뜬금없는 이런 결과를 보고는 그때 쪼끔 약간 좀 이게 좀 뜬금없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나는 그게 약간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건 그냥 나의 뇌피셜이야. 왜냐면 내가 당시에 오늘 와서 인제 뉴스들을 수요일부터 막 뒤져 봤는데 유일하게 그 우파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좀 선택할 만한 뉴스라고는 그거밖에는 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윤석 '유승민이 뜬다.'라는 게 사실상은 우파 쪽에서는 유승민이 이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유승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우파 내에서는 사실 쪼끔 인정받기 어려운 캐릭터거든. 얘가 왜 그러냐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발언을 거둬야 돼. 유승민이
확장성을 얻으려면은 그 과거에 했던 발언을 걷어내야 되는데 얘가 그러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증세를 복지를 얘기할 때 증세부터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좌파적 경향성이 강한 좌파적인 시각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파적인 관점에서는 꼭 증세가 아니더라도 이 잘못된 지출들 공무원들에 대한 너무 과도한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이제 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을 좀 보내고 뭐 이런 체제들을 갖다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세금을 아낄 수가 있고 만들어지는 세금으로 증세가 없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복지 정책을 쓸 수 있는 비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파적인 방법론인데 유승민은 그걸 깡그리다 무시하고 증세부터 얘기하니까 이게 우파 내부에서는 완전히 '이 사람 사고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박혀 버린 거죠. 유승민은 그걸 철회해야만 미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파 측을 결집시킨 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봐. 그러니까 요 유승민의 어떤 이 1위 뉴스가 약간 좀 우파 진영에게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리고 약간 좀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위기감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뭐 저의 그냥 뇌피셜을 흥미로만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 일이 다가옵니다. 수요일 날 100 일인데 이 100 일을 앞두고 온갖 종류의 여론조사가 계속 돌렸어요, 얘네들이 알고 봤더니. 그래 갖고 지금 취임 100 일에 맞춰서 여론조사가 막 터집니다. 아마 뭐 모르겠어요. 내일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100 일을 취임 100일 기념으로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돌린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온갖 여론조사가 다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국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 긍정 28% 부정 66%.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평가가 61%.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나왔죠. 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 일을 앞두고 돌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 대충 볼게요. 예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 60 대에서 긍정 평가 51% 부정 평가 46. 70대 이상에서 긍정 48 부정 47. 어 대구 경북에서만 부정 평가 46 긍정 평가 41로 오차 범위 내에 있었고 나머지는 부정 평가가 높았다. 여기 보면은 잘하는 이유 국민 소통 결단력 그다음에 부정 이유 능력 경험 부족 독단 일방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여기 보면은 이건 뭐에 대한 조사야? 아 여기 있네요. 이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긍정 평가 26 부정 평가 67 역시 인제 인사 문제가 여기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장관 인사라든가 대통령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좀 많다. 그다음에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평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꽤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뭐 무슨 법사 논란이라든가 예 요런 부분들이 인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볼 때 좀 잘라내 줘 대 달라 이런 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또 다른 이미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니까 잘 못 봤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아내한테 잡혀 사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나 봐.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아내한테 마치 휘둘리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조사의 내재적인 의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아내한테 휘둘린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어 또 다른 조사 또 별의별 조사가 있습니다. 낮은 국정 운영을 우정 운영 이 낮은 지지율의 책임이 어딨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있다가 지금 65.9%로 나왔어요. 음. 자 낮은 지지율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건 또 KBS인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 46.2 윤핵관들 19.7 과반이 훌쩍 넘는 이거였고 더불어반민주당과 야당은 10% 참모진 9% 이준석은 7.9%로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국정 운영에는 67% 잘하고 있다 28% 이건 KBS 조사인데 아까 MBC랑 좀 비슷하게 나왔죠. 어
이걸 좀 자세하게 도표로 만든 조사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게 KBS 조사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잘못한다 이렇게 좀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8%에서 30% 사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 요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이 못하고 있다를 좀 줄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못하고 있다가 지금 쪼끔 이제 60% 후반대에 있다라는 거는 이게 좀 걱정이지. 낮은 국정 운영의 지지율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더불어민주당, 참모진, 이제 이준석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데 사실 이런 조사는 이제 민주당 쪽, 민주당 애들도 이제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는 조금 역선택이라는 걸 감안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사를 볼 때는 사실 민주당 쪽을 빼고 중도층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객관적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일까?'라는 생각도 해 보긴 해 봐. 또 국정 운영의 기대감에 있어서는 못할 것이다 쪽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늘어나긴 한데 요 "잘할 것이다." 라는 조사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근래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겠죠. 이런 걸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중 후 대통령 대응. "대통령실 현장 지휘했어야 했다." 또 "코로나 방역 못하고 있다." 뭐만 하면 다 그냥 반대야 지금. "공정 가치 실현하고 있지 않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고요. 어 이게 이제 100일 때 한 100 일을 맞춰서 이제 하는 조사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두들겨 맞는 거야 그냥. 예. 근데 뭐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어 이게 또 이제 그 또 다른 조사를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또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은 이 조사에서는 잘하면 29, 잘못하면 68.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에 향후 중점 과제가 뭐냐. 이게 인제 윤석열 정부는 바로 요 지점이 윤석열 정부로서는 사실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대목인데 사람들은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 하라고? 물가 안정, 물가 안정, 물가 안정, 경제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이 둘 다 이 경제 관련한 거잖아요. 경제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태생적으로 문재인이 싼 똥에 가까운 거를 처리를 해야 돼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요거보다 더 큰 니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 해요. 이거는 완전 뭐 민주노총이고 어떤 공무원이고 다 날뛸 테니까 이거는. 외교 안보 강화해라. 공공기업 개혁해라. 구조조정해라.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또 향후 민생 안 좋아질 거다. 정당 지지도도 뭐 지금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고 뭐 여러 면에서 지금 지지율 조사들 윤석열 정부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조사들이 좀 많이 있어.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어 자 지지층 민심까지도 돌아섰다 하면서 뭐 텃밭 영남에서도 지금 잘못한다가 많다는 건데 앞으로 국정 수행 잘하겠냐? 현재보다 못할 거다. 이런 건 그냥 대충 보시면 돼 이런 건. 그다음에 최우선 극복 갈등이 뭐냐? 정치 갈등을 해결해라. 그다음에 계파 갈등을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정치 갈등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야. 예. 이게 정치 갈등이라는 게 뭐야? 이게 결국 이준석이랑 화해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정치 갈등이란 문제에서 완전히 브레이크가 잡혀 갖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거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여기에 몰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치 갈등을 해결해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 문제는 또 다른 면으로 볼 땐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이준석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도 여기에 같이 인제 덤탱이를 씌우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지. 음. 자 그다음에 또 좀 불편한 내용인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지금 총선 다음 총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에
차기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여소야대가 돼야 된다. 47.8%. 여당이 다수가 된다. 22.5%.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음. 총선 예측. 예. 여야 의석수가 비슷할 거다. 달랑 24% 밖에 안 돼? 이거 이래서 되나 이거? 이거는 지금 총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지금 균형을 맞춰 줄 거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는 약간 좀 '중도층 이탈이 굉장히 심하다. 중도층에서 니들 한번 잣대 봐라.' 지금 이런 지금 메시지거든. 이거 쪼끔 위험해. 왜냐면 총선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의석수를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위기감을 좀 가질 만한 지금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소야대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아니잖아. 왜냐면 보통은 정부를 도와준다고 국민들이 답하는데 지금 저 조사는 완전히 좀 난 저런 조사 처음 봤어. 보통 총선 때는 웬만하면 국민들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여야 비슷하게 가야지라도 해 주는데 아예 대놓고 민주당을 그 여소야대가 원한다. 이러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보고 라는 거야 지금.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여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겠죠. 자, 또 다른 조사. 이번에는 한번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 김건희 1 위. 역시 인제 김건희 여사님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존재감은 뚜렷하고 양면적이다. 아 근데 동시에 김건희 리스크가 있다. 그래요. 자, 여기 인제 조사가 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1 위가 인제 김건희 여사, 2 위가 한동훈 장관. 그래요. 동훈이 형 사진 좀 못 나왔다. 좀 예쁘게 나온 사진 좀 올려주지 그냥. 한동훈 장관. 예. 그다음에 권선동이 3 위. 그다음에 장제원 4 위. 그다음에 이준석이야. 어 야 진짜 조사 재밌네. 예. 지금 결국에는 여기 있다. 이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큰 인물. 전문가 그룹에서는 김건희 1 위, 한동훈 2 위, 권선동, 장제원, 이준석 이런 순이야. 일반인은 김건희, 한동훈, 이준석이 3 위로 올랐어. 어. 야 이거 독특하네. 예. 2021 년에도 같은 조사가 있었대. 그때는 송영길, 유영민, 이준석은 저 그 끝에 있네. 윤석열. 이딴 아마 인제 문재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순이었을 것 같네. 예. 여기 윤석열 대통령에 이준석이 또 있고. 김정은은 또 뭐야. 그래요. 재밌는 조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김건희 여사와 윤핵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 일종의 그런 어 이 이게 편견일 수 있고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게 고착화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런 윤핵관 프레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프레임은 이준석이 가동한 게 아닌데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좌파들의 선동일 수도 있지. 근데 윤핵관에 대해서는 이준석이 지금 프레이밍을 한 건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들 사이에서 어쨌든 윤핵관들이 꽤나 높은 랭크에 올라왔다라는 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음. 또 그다음에 또 재밌는 조사도 있어요. 어차피 1 위는 이재명인가요? 영향력 순위가 있습니다. 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행정관료 누구냐?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탑3. 예. 그래요. 이것도 재밌네. 음. 어디니? 예. 여기 보면은 인제 이재명이 1 위를 했고요. 2 위가 이준석, 3 위 한동훈, 권선동, 한덕수. 야 참. 예. 이준석, 소통령의 한동훈 순이었다. 이게 그래요. 여기 보면 또 순위가 있네. 이게 전문가들이 뽑은 거는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순.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인은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이 전문가는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다음 4 위가 오세훈이야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오세훈과 어떤 오세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런 기대치 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희망적인 것들은 일반인들에게 꽤 많이 쌓여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안철수도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요런 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네. 아무래도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적어도 쪼끔 우파 진영이 인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뭐 저 좌파 쪽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애가 있지만 우파 쪽에는 그래도 뭐 차기 대권 주자들 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3 명은 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좀 그나마 예 그나마 다행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사 같습니다. 이번엔 좀 불편하실 분들이 계시겠네요. 어 어떤 조사냐? 국민의힘 내분 사태의 가장 큰 책임 누가 있냐? 윤핵관들이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다음이 이준석이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이 이준석 순이다라고 했지만 이거 조사는 아무래도 인제 그 뭡니까? 이 민주당 애들이 또 뒤섞여 있으니까 또 걸러서 보셔야 돼 이걸. 내가 알기로는 잠깐만 내가 이걸 캡처를 했나? 잠깐만 내가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만 따로 물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니? 음 없네. 예.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했을 때는 순위가 바뀌어요. 이준석이 1 등으로 나오고 그다음이 윤핵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어떤 책임론은 거의 한 47%가 8%까지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치는 분들은 거의 이제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안 눌렀으니까 그 사람들 빠지고 나온 결과겠지만 국민의힘과 일반 여론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우려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심과 민심의 어떤 괴리가 심하면 심할수록 당이 금방 망하거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당이 어느 정도 이 균형추를 좀 맞춰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 그러니까 이 국민 여론전을 해 가지고 이준석의 책임론을 끌어올리든지 그게 아니면 당이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적절하게 이 책임 소재를 좀 가르게끔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민심과 당심을 이제 따로 놓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도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또 차기 당대표의 유승민이 1 위. 근데 2 위 2-3 위가 바뀌었어. 2 위는 안철수예요. 그다음에 3 위가 이준석이에요. 얘네 김기현, 장재현, 권선동은 뭐 합쳐도 아무것도 아니네. 예. 진석이 형님도 그렇고 일단은 요 부분에서 이 유승민이랑 이준석이 합치면은 지금 33% 39% 30.9%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뭐 나머지를 합쳐야 지금 이 두 사람을 감당이 가능하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게 유승민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한데 그리고 유승민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게 뭐 이준석의 표가 온전히 갈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자꾸 유승민이 1 위로 나오는 조사가 나온다는 거는 우파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조금 불편하고 동시에 불편감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는 지금 조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조사에 비해서 지금 유승민 1 위라는 거는 쪼끔 이제 와닿는 좀 PB로 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게 인제 경찰국 아니야 그 뭡니까 저기 검찰 수사권 확대 요기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본 데가 더 높고요. 북송 관련한 건 지금 반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음. 문재인 정부의 보복성 수사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한쪽은 북송 과정에 의혹이 있으므로 검찰 수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감세 근데 감세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이제 100 일을 앞두고 이벤트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오늘 여러 조사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또 여러 조사가 또 나오고 100 일째 되는 날 그 수요일에는 더 많은 조사가 있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많은 숙제를 지고 안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아무리 많이 돌려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구조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뚜렷하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딴 거 하지 말고 일단 앞에 있는 그 정치적 갈등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는 "경제 문제를 챙겨라." 이런 메시지가 좀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갈등의 요소가 자꾸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키워주는 꼴이 되고 또 동시에 어떤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예고하는 이런 대목도 정치적 갈등을 해결 안 하면은 "너희들 안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파 진영이
"한 표가 아까운 마당에 니들끼리 싸울 여유가 있냐." 지금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조사들을 모아 보면. 그러니까 결국 뭐 분열은 망하는 거지 뭐. 근데 지금 분열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통령이 해결해라." 이런 좀 민심으로 좀 하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